자, 교사범입니다. 자, 31줄 보면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했을 때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부터 볼게요. 자,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해서 특정한 범죄 실행에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범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구별 개념은 됐고 밑에 본질을 보게 되면 교사범은 협의 종범이다, 공범이다. 배운 적 있죠? 그리고 종속범이라는 것도 배운 적 있죠? 우리 다수절 판례는 공범 종속설이라는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이 판례도 본 적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가 있을 때, 즉 정범의 착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다 는 말이죠. 무슨 얘기죠?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설명해 놓은 판례입니다. 자, 각칙상에는 교사 나와 있죠? 각칙은 총칙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 규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해당하는 31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각칙에서는요. 그래서 자살, 관여죄, 음행매개죄 전부 다 각칙상의 범죄들이죠.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입니다. 총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성립요건을 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는 77페이지 펴보세요. 자, A가 있어요. B가 있고요. A가 C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B한테 시켜요. C를 죽이라고 시켜요. 이것을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사를 했다. A가 B한테 C를 죽이라고 시키죠. 그때 A를 뭐라 불러요? 교사자다 불러요. 자, 이때 B는 가만히 있어요.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와서 C를 죽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착한 B가 알았대요. 죽이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 착한 B가 나쁜 B로 바뀌어요. 착한 B가 나쁜 B로 바뀐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교사했다. 교사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가 A가 시킨 바대로 C를 죽이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를 가져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요. 칼을 들고 가서 C를 찔러 죽여버리죠. 그쵸?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B는 무슨 죄가 돼요? 살인죄가 되죠. 찔러 죽이는 자가 누구죠? B죠. 그래서 B는 교사를 당한 사람이면서 칼로 찔러 죽이는 바로 그 사람이다 보니까 B를 뭐라 불러요? 피교사자 또는 칼로 직접 찔러 죽인다? 바로 그놈이다. 정범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범은 누구예요? B가 정범이고 A는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이때 A는 무슨 죄가 됩니까?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서 처벌하게 되는 거죠. 형량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제 성립요건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은 A가 B한테 뭘 했어요? 교사를 했죠.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되면 지금부터 교사범을 볼 겁니다. 교사 행위를 볼 것이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B가 나쁜 B로 바뀌었죠? 범죄 결심이 없던 자가 범죄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범죄 결심 단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B가 칼을 들고 가죠. 착수했다는 것이고요. 죽었죠? 결과 발생을 했다. 순서는 교사가 먼저 있고 범죄 결심이 그 다음이고 착수가 있고 결과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배운 적 있죠? 자, 정범이 착수에 나갈 때 이때 교사범은 그 착수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쵸? 됐고, 그리고 이 착수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제한적 종속 형식도 배운 적이 있다. 그쵸? 자, 그 다음. 자, 이 교사를 볼 텐데 이 교사는요. 자, 뭐죠? 고의범이에요. 고의범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A가 B한테 교사를 할 때 C를 죽여버려라.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교사 행위는 교사인 것이지 과실범은 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중의 고의를 말합니다. 그 이중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C를 죽여버리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B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B한테 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교사를 말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B한테 범죄 결심을 하게 한다는 이 정범의 고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가 B한테 교사했다는 것은 이중의 고의를 갖는다.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기수범의 고의를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C를 죽이겠다라고 이 심정을 가지고 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B는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칼만 갖고 겁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찔러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기수죄의 고의를 말하는 것이지 미수죄의 고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말합니다. 자기만을 말하고 가만히 없는, 거동도 없는 부자기로서는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시적, 묵시적도 불문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자고 하면 1번이 중요하죠. 교사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말한다. 그쵸?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칠해버리면 고의범이 중요하고 자기범이 중요하다. 됐어요? 됐어요.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교재와 볼게요. 성립 요건 나와 있죠. 교사자에 관한 거 두 가지 볼 거예요. 일단 교사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교사행위는 고의로 나와야 돼요. 고의는 이중 고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교사자는 요건을 볼 텐데 교사행위로 인해서 내가 범행 결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착수해 나가야 돼요. 실행행위. 그래서 교사자에 관한 요건 두 가지 볼 것이고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교사자에 관한 요건 볼게요. 1번 교사자의 교사행위. 자, 교사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 따라서 이미 범죄의 결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사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방조에 불과하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실패로 가는 교사 미수가 될 뿐이지 이것은 교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의를 결의케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쵸? 교사에 따라서 범죄 결심을 결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심을 갖고 있을 때에는 자, 파란색으로 이거 세모 쳐보시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교사범이 아닌 거죠. 아니다. 이거. 자, 밑에 이번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가중범죄를 교사했다. 이게 과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절도를 결심한 자에게 이 사람이 교사를 해서 강도를 시켜요. 그러면 내가 교사할 당시에는 이 사람은 이 조그마한 절도를 결심하고 있었는데 내가 교사를 할 때 야 임마 그거 갖고 되겠냐? 이 큰 거 강도를 해. 강도를 하라고. 이거 갖고 밥 먹고 살겠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이런 자그마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결심하게 되고 강도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교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 교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범죄를 결심한 자에게 가중적 요건을 교사시켰을 때 이것은 전체 범죄에 대한 교사가 될 수가 있다. 즉 절도를 결심한 자에게 강도 교사했을 때는 그 밑에 강도죄의 교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경미범죄에 대해서 교사가 될 수가 있을까? 정반대죠. 위에 거랑 정반대죠? 강도를 결심한 자에게 야 임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임마. 어떻게 칼 갖고 강도하냐? 칼 갖고 하지 말고 그냥 훔쳐가지고만 와. 절도를 시키는 거죠? 경미한 범죄를 시키는 거죠? 그때는 교사가 될 수가 없고 기껏해야 방조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모 쳐볼게요. 됐어요? 기출문제 한번 나와 있죠? 기출문제 볼게요. 갑은 이미 흉기 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데 을을 설득시켜서 단순강도로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도록 하였고 그 단순강도를 범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경미범죄를 교사한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된다? 갑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교사범은 아니고 교사범은 아니고 뭐는 가능하다? 기껏해야 방조가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서 특수강도죄의 교사범도 안 되고요. 단순강도죄의 교사범도 안 되는 거예요. 뭐밖에 안 된다? 방조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완전히 전혀 다른 범죄를 시켰을 때 이것은 교사가 될 수가 있을까?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게 되면 상해를 결심한 자에게 절도를 시켰다. 절도는 재산죄잖아요. 그쵸? 상해죄는 비재산죄고. 그쵸? 또는 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자에게 강간이라든지 방화를 시켰다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범죄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가능한 것은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요 두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중간에 나와 있는 요 경미범죄는 뭐다? 교사가 안 되고 방조만 될 뿐이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수단 방법을 볼게요. 제한이 없죠. 무제한이다 이거. 자, 밑에 직접적, 간접적, 명시적, 묵시적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자, 끊고. 자, 그러나 단순히 범죄를 유발시킬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만 갖고서는 교사가 아니다.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의 처를 살해할 의사로 간통 현장에 을을 보내어서 격분한 을이 그 처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교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아주 옛날의 사시 문제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앞에 좀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수단에는 제한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쵸?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앞에 2번 판례 가볼게요. 요 2번도 잘 나와요.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이어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유일 밑줄그시고 X. 됐어요? 자,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서 그 습벽과 함께 빨간색 동그라미. 교사가 원인이 되어서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옆에다가 뒤에 나올 텐데요. 이게 일제 드라이버 사건이에요. 일제 드라이버 사건에서 일제 드라이버 사건에서 다시 한번 요 2번을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2번 잘 받으시고요. 다음. 자, 공동교사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검색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 제가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실 안 되고요. 부작위 안 됩니다. 이 3번 체크하시고. 출제 잘 됩니다. 말씀드렸잖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교사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 그 다음에 자기범만 된다. 그쵸? 그쵸?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범 안 된다. 그쵸? 부작위 안 된다고요.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과실 부작위 안 된다고요. 그리고 4번 범죄는 특정해야 된다. 그래서 막연히 죄를 범하라고 하는 이러한 범죄 일반을 교사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일제 드라이버 나왔네요. 별표 쳐보시고 무지 중요하다. 교사범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막연히 범죄를 하라. 막연히 절도를 하라. 이런 것만 갖고는 교사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밑에 교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가 되려면 세부적인 까지 일일이 얘기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일이 교사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냥 어떻게만 교사하면 돼요. 범죄를 실행을 결익해야 할 정도가 되면 교사가 되는 것이지 세세하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가보시면 피고인이 갑을정이 나와 있는데 올라가 볼게요. 자, 갑은 을병정이 절취하여온 작물을 상습적으로 19회에 걸쳐서 시가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해 왔는데 그놈들 중에 정이란 놈이 체포되어 구속되자 이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공범인 정이 지금 체포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자기네 잡으러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어요. 몸을 한 달, 두 달 놀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급한 거예요? 이 갑이라는 놈이 급하게 진 거예요. 이놈들이 좀 훔쳐와야지 나도 밥 먹고 살 텐데 얘네들이 훔치고 있지 않고 놀고 있으니까 나도 좀 손가락 빨고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물아비가 이 을병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일제 드라이브 한 개를 사주면서 뭐라 그래요? 자, 정이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고 하면 돈도 필요할 텐데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제 드라이브 한 개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일제 드라이브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일제 드라이브를 주었다는 것은
문을 잘 따서 니들이 해오던 대로 훔쳐와라. 그럼 내가 작물을 팔아줄 테니까 훔쳐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놀고 있던 이놈들이 일제 드라이브를 받으니까 마음이 싱쿵생쿵해요. 그쵸? 그래서 예던 대로 하던 대로 절도를 하다가 잡히게 되죠. 이때 가베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막연히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했다면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도 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제 드라이브 한 개 사주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절도해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범죄의 결심을 하게 할 정도. 놀고 있던 애들이 이제 놀지 않고 정신 차려서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도를 결심을 하게 할 정도가 되면 이것도 교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일제 드라이버 사건입니다. 일제 드라이버 동그라미 치시고 열심히 일하라 밑줄자 이렇게 했다면 지금 절도를 특정시켰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도죄의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 가배제책은 이 판결유지도 중요하지만 가배제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도죄의 교사범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작물 샀죠. 작물 사서 돈 주고 샀죠. 작물 취득죄까지 되는 거예요. 죄가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합범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죠. 앞 페이지 2번. 자,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절도해오던 놈들이란 말이죠. 상습범으로서. 근데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놀고 있고 절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장물아비가 나타나서 일제 드라이브 하나 사주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고 하면 원래 절도를 하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절도 습벽이 있는 놈들인데 일제히 드라이브를 보니까 마음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던 절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뭐가 된다? 절도 교사가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사범의 교사가 되려면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고 즉 그러니까 절도를 생판하지 않던 애들에게 시키는 것만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를 이렇게 늘상 해오던 놈들에게 지금 놀고 있다면 이걸 다시 범죄의 범위를 불러일으켜서 절도를 다시 재개해야 했다면 이것도 교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 두 가지 판례 받으시고 무지 잘 나온다 이거예요. 자, 됐죠? 자, 요즘은요 요 판례도 무지 잘 나와요. 낙태교사 사건 별표 쳐보시고. 자, 판례 1번을 볼까요? 자, 피교사자가 교사행위 당시에 이른 범죄를 승낙하지 않았어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교사 행위에 의해서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것도 교사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밑에 2번에 나와 있거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을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감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자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 결혼을 하자고 같이 살았는데 막상 덜컥 임신하니까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애가 하나 더 생기면 책임감도 많이 따를 것이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 낙태해라 이렇게 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낙태를 합니까? 안 하지? 낙태를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낙태 여부는 알아서 하되 뭐 하루 만에 생각한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알아볼 거 다 알아보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낙태하려면 해. 알아서 하되 너 그러면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병원도 낙태할 병원도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너 와서 낙태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싫대요. 난 무조건 애를 낳다는 거예요. 낳는다고 하니까 야가 뭐라 그러냐면 밑에 판결유지 2번 나오죠. 여기. 나 너랑 더 이상 결혼 안 할 것이고 너가 설령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나 그 애에 대해서 친권 행사도 안 할 거야. 니 날라면 나. 니 멋대로 하려면 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마음이 심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다 끝에 그 남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남자가 알아봐준 병원이 아니라 자기도 알아봤겠지. 이 남자 몰래 자기가 알아본 병원에 가서 낙태를 결국 합니다.
합니다. 이때 이 동거하였던 이놈 새끼 이 주칙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낙태 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1번 나와 있잖아. 교사행위 당시에는 이 여자가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낙태할 생각이 있나요? 내가 낙태를 안 하지? 근데 이놈이 뭐라 그래? 나 너랑 결혼 안 하겠다. 너가 설령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나는 친권 행사할 생각 없으니까 네 멋대로 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애를 낳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그리고 내 혼자 벌어서 먹고 살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애를 무책임하게 낳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여자도 어쩔 수가 없이 낙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교사로 그쵸? 이 그 교사 행위로 인해서 이 여성이 낙태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였다면 이것도 결국 뭐가 될 수 있다? 낙태가 될 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범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자, 낙태를 권유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줄에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결국 낙태를 받습니다. 낙태 동그라미. 꼭 이놈이 알려준 그 병원 가서 꼭 낙태를 받아야 낙태가 되는 거야? 낙태 교사가 되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건 어느 병원에서 낙태를 했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놈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나는 결국 낙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면 안 돼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 교사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문제집에 나와 있죠. 문제집에 가면 그 인과관계 파트에서 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집 할 때 이것은 교사범 할 때 배울 테니까 교사범에 가서 배우세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됐고 1번, 2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